네,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들으신 대로 북한이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도발 감행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이 파주의 한 창고 옥상에 떨어져서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자, 석 달간 수도권에서 피해 상당해서 억대 피해라고 합니다. 쓰레기 풍선이요. 자, 최근에 이 대북 확성기 효과가 나는 건지 쓰레기 풍선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또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그 수해 문제를 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대남 풍선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민 단체가 보낸 것에 대한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북한으로 데이터일까요? 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보냈을 때 남한 지역에 떨어지는지 그런 데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17번 정도 보냈고 지금 이제 최근 같으면 5일 동안 연속적으로 보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하나의 데이터 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기폭제를 어느 정도에 딱 터트리면 어느 정도에 떨어지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타이머를 부착하는 건데요. 예. 타이머 부착하고 거기다 기폭제까지 넣으면 그게 이제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그 불난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여름이라 괜찮은데 이제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보내게 되면 이게 이제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날 그렇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도 구축을 하지만 남남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여기 보낸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남 갈등을 일으킬 목적. 그래서 한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어떤 이유든지 걱정되는 뭐 상황, 재산 피해든 그렇죠. 많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구구절, 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최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마무리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잇따라 군사 시설을 방문하고 있는데 자 국방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좀 바꿨던 어떤 그런 의도. 모이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언론 이제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국내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7월 말에 이제 압록강 수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서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평안북도하고 자강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특히 이제 자강도 지역은 군사 시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뭐 플래닛 랩스 같은 데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사진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명확하게 표가 나요. 다리 끊어진 거, 도로 유실된 거, 건물 없어진 거, 텐트존 새로 설치된 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관측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가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북한의 그다음에 그 사회 안전성,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 경찰이죠. 이런 간부들 한 20명이 처형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게 되면 북한 수해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언론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 김정은이가 자폭형 무인기 2종류 공개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공개했죠. 27일날은 240mm 지금 이제 신형 방사포 금수 사격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해군 기지라든지 선박 건조 시설이라든지 포병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이제 국면을 전환해서 오늘이 구구절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군사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지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구구절이라서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네, 남한에 그렇죠.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우리로서 걱정되는 건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하 행사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대남 도발과 관련된 네. 내용일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립일 7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뭐 했냐면 노농저기군하고 노농저기군들의 열병식이 있었어요. 네. 이 열병식은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군, 그러니까 경찰군이죠. 경찰들하고 노농저기군이 이제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런 내부 그런 이제 축하 행사가 있을 거고 저녁에 축하 연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할 때 우리 이제 둘째 주에 북한에서는 정군 지휘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얼지 프리덤 쉴드에 대응한다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이제 수해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훈련하고 그러지는 아마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군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잖아요. 틀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이런 이제 정군 지휘 훈련이나 또는 핵 방아쇠 체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핵 방계 가상 종합 훈련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휘 훈련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저는 뭐 죄송합니다. 그런 도발이 예상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항복한 군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일이 벌어졌고요. 또 무자비한 드론으로 보복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심동욱 기자 잠깐 보시고 이 참상 그리고 무기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항복 의사를 표현했지만 러시아군은 드론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사살했습니다. If prisoners of war surrender, if they show that they surrender, if they are without weapons in their hands, then summary execution is the war crime. 우크라이나는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을 닮았다는 의미의 드래곤 드론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2200도에서 연소하는 금속 물질인 테르밋을 녹여 살포하는 무기로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삼림 지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반격에 반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도 다시 대량 드론 공격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2년 전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as a moment in the fall of 2022 when I think there was a genuine risk of, the potential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다만 러시아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핵 사용 위협을 해온 만큼 정치적 수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리포트 쭉 보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그냥 사살했습니다. 항복을 했는데 거기다 대응책으로 어마어마한 무기, 드론에서 쇳물을 뿌려서 일대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무기인데 이거 어떤 무기입니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이제 2년 반이 넘어가니까 새로운 드론들을 많이 이제 공개를 해요. 지난 8월 말에도 러시아가 제트 엔진 드론, 우크라이나가 제트 엔진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정유 공장을 폭격을 한 적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테르밋이라고 하는 건데 테르밋이라는 게 하공품이에요. 하공품이라는 게 금속 분말하고 산화제가 섞였을 때 엄청난 온도를 내는 거거든요. 2200도라고 아까 그래서 이제 금속 분말은 이제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제로는 주로 이제 산화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2200도 정도 되니까 이걸 이제 드래곤 파이어 또는 드래곤 이제 드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이제 쏟아 부어지니까 이게 이제 산림 지역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 이제 불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숨어 있는 진지라든지 러시아군이 은폐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핵상 무기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 초토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마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길지 않게 러시아가 이제 대응책이 나설 것 같은데 리포트 마지막에 나왔지만 이제 핵무기 사용한 거 아니냐, 핵무기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2020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 닥트린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닥트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핵과 WMD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내가 핵무기 쓰겠다. 두 번째는 미사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내가 쓰겠다. 세 번째는 이제 정부와 주요 군 시설들이 공격받을 경우에 내가 핵무기 쓰겠다. 네 번째는 재래식 무기라도 이것이 국가 이익에 위험이 되면 내가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4가지 닥트리는데 신닥트린을 이제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이익에 이제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언술적 차원의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핵무기 사용안이 좀 없었으면 그렇게 희망을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